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논술 장진석 선생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뭐 이 캐스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9월 직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늦게라도 이거 보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논술 대비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늦었다고 생각이 들면 늦은 거죠? 진짜 늦은 거예요. 늦었다는 거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늦었으면 늦은 만큼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겠죠. 더 열심히 할 이유지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현실 판단하세요. 지금 무슨 뭐 인생 역전, 뭐 논술을 통해서 뭐 로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분명히 논술도 하나의 입시 전형이고 도전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충분한 공부 시간도 필요하고 문제는 지금 충분한 공부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해서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시기죠. 자, 그래서 그런 조언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뭐 막연하게 그냥 뭐 내신도 안 되니까 학종도 교과도 없고 그냥 수능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남는 게 논술이네 뭐 이러고 막 등 떠밀려 논술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그럼 뭐부터 하지 이래가지고 대충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원서를 뭐 지원을 했거나 곧 지원을 할 텐데 수시 원서를 썼다면 당연히 원서 썼으면 책임은 져야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분명히 논술이 기회가 되지 그냥 로또처럼 대충 사놓고 가만히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책임지고 원서 쓴 거 책임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까지 본인이 논술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놨는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단계가. 일단 내가 진행하고 있는 메가스터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강에서의 어떤 기본 과정을 기본으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논리논술 1 정도까지 들었다면 전체 기본 강의는 논리논술 1, 2, 3, 4 4단계가 있는데 스텝 1, 2, 3, 4 이렇게 4개예요. 근데 맨 처음에 기본 강의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거나 듣다 말거나 이런 학생들도 많은데 어쨌든 거기까지라도 들었다 그러면 최대한 논리논술 2까지는 수강하기를 권장을 해요. 지금 9월달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글쓰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글쓰기 시간이 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논리논술 2과정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주요 개념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용이 많고 어렵긴 하지만 일단 강의를 듣고 복습 위주로 해도 괜찮아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미리 글 쓰고 강의를 들어야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개요 짜고 제시문 읽고 개요 정도 짜고 난 다음에 강의 듣고 그리고 복습할 때 다시 쓰기를 하세요. 그 정도 하면은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을 줄여가지고 9월 말까지는 논리논술 2과정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대학별 파이널 들어가면 돼요. 대학별 파이널은 어떻게 할지는 뒤에 설명할 거야. 만약에 논리논술 2까지 수강을 했다면 여기까지 공부한 친구들도 지금 꽤 많던데 잘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대학별 파이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상위권 대학에 지망을 했다, 지원을 했다, 원서를 적어도 뭐 서강대, 성대, 중대, 경희대 뭐 요 정도 라인 이상을 지원했다고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어떻게든 간에 논리논술 3, 4과정까지 빠르게 듣기를 권합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들어두면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글쓰기 생략하고 빠르게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 위주로 보세요. 일단 논술은 뭐라도 많이 주워 드러나야 돼요. 글 쓰는 능력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 가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뛰어난 독해력으로 지문을 읽고 그냥 뭐 냉철한 분석력으로 판단 이러면 좋지만 그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러면 일단 많이 들어두고 논술 주제라는 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돌려가면서 나오는 주제들을 익숙하게 봐두면 훨씬 더 독해 속도나 글 쓰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많이 들어두란 얘기예요. 자, 만약에 논리논술 3, 4까지 다 끝낸 학생들, 1, 2, 3, 4를 다 끝낸 학생들 정말 잘한 거예요. 기본 과정 다 끝까지 쫓아온 중 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라면 바로 이제 대학별 시험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대학별 파이널은 무조건 6개 대학 썼다고 해서 6개를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시험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로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 물론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이면 당연히 그것도 해야겠지만 수능 직후에 시험을 보는 대학에 좀 더 집중을 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원서는 썼는데 논술은 노베이스인 학생들 정말 게시판에 질문 많이 올라옵니다. 논술 노베인데 될까요? 뭐 이런 거. 그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자, 이제부터는 논술이 완전 노베이스거나 하다 말다 했거나 아니면은 학원을 다니긴 다녔는데 뭐 문제풀이반만 몇 번 들었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논술 노베이스라고 가정하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10월 초까지,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일단 조급할수록 기본부터 하세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마음은 급하고 공부해 놓은 건 없으니까 대학별 파이널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문제를 막 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너무 어려워요, 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모든 출제되는 약수령 논술 제외한 우리 일반 인문논술 대학은 출제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연고대는 좀 다르지만 연고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은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사실 연고대도 기본뼈대는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기본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도 골라 듣지 말고,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논리논술 1부터 강의를 듣는데 자기가 지원한 대학이나 만만한 문제들만 이렇게 골라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안 돼요. 강의는 내용상 내가 다 연결되게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들으세요. 이 패턴이 대학 문제 안 나오더라도 그거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안에 다 다른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어차피 완벽하게는 다 못할 수 있어요. 다 못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얘기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이야기가 논리논술 1 과정을 최대한, 논리논술 1까지는 다 하고 논리논술 2도 좋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는 논리논술 1을 무조건 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글쓰기 생략하고 개요 정도 짜고 나서 강의 듣고 다시 수업 후 다시 쓰기 해야 돼요. 그리고 예시답안 베껴쓰기. 이것도 시간이 정말 없으면 예시답안 베껴쓰기 하지 말고 수업 후 다시 쓰기 과정이라도 하세요. 다시 쓰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필기를 다 해줄 거거든, 판서를. 판서한 내용하고 제시문 펴놓고 나서 완성된 글쓰기를 해보라는 얘기야. 이거는 꼭 해야 돼, 다시 쓰기는. 시간 되면 예시답안 베껴쓰기도 좋아.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을 익히기 위해서 얘는 필수로 꼭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논리논술 2까지 하나라도 더 주어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미리 듣고 빠르게 듣고 그냥 복습, 그냥 다시 쓰기 안 해도 되니까 내용 중심으로 많이 들으란 얘기야. 빠르게 들으세요. 강의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는 게 좋다. 이건 선택이지만 어쨌든 나는 여기까지는 추천해. 필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본인이 공부 시간이나 혹은 시작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걸 논리논술 1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만큼이라도 하란 얘기야.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나니까 한 만큼 이익이야. 어쨌든 아니, 사람들이 뭐 하다 그만두면 뭐 아니야, 만 못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야, 한 만큼 이익이에요. 그거라도 하라고.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대신 순서대로. 자, 바로 대학별 파이널 강의 듣는 것보다 이렇게 기본기 배우고 대학별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기출문제만 죽어라고 푼다고 해서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잖아. 기출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되지는 않고 패턴이나 유형을 익히는 거지, 내용에 대한 거는 기본 강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논술 문제는 주제가 다 돌고 돕니다.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다 돌고 돌기 때문에 이 대학의 모의 논술이 다른 대학의 기출문제로 출제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 그런 설명들을 해놨으니까 그걸 공부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능 전에 시험 보는 대학은 당연히 그 일정에 따라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뭐 연대나 성신여대 같이 시험이 빠른 학교들은, 뭐 연대는 약간 논외로 치고, 연대는 사실 재능의 영역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노력 많이 한다고 붙을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성신여대, 홍대, 가톨릭대, 단국대, 이 학교들이 수능 전에 있지. 그 학교들은 일단 빠르게 논리논술 1 최대한 앞부분이라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파이널 강의 듣도록 하세요. 하루에 최소 한두 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최소야, 최소.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 더 시간 투자해야 돼. 이 정도는 확보해야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지. 이것도 안 할 거면은 거의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고 시작을 하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들었다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약 6주, 4주에서 6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논술은 수능 전주까지, 수능 보는 주까지도 논술 붙들고 있어야 돼. 물론 그게 내가 하라 그래도 학생들이 안 하긴 하지만 붙들고 있으라는 게 하루 종일 보란 얘기가 아니라 쉬는 시간에 잠깐 동안이라도 보란 얘기야. 감 떨어지니까. 그리고 글쓰기 500자라도 조금씩 해야 돼요. 500자 쓰기라도. 이게 운동 같은 거기 때문에 한 2주, 3주 이렇게 쉬어버리면 나중에 글 안 써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수능 보는 주까지는 좀 오바라 할지라도 수능 전주까지라도 충분히 논술 공부는 계속 해가야 된다.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별 파이널을 할 건데, 수능 직후에 시험 보는 대학에만 집중하세요. 수능 둘째 주에 있는 보는 대학은 신경 쓰지 말고, 요거 보면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이 요거고, 요 대학들이야. 수능 직후에 보는 이 대학들. 그러니까 일정상 수능 본주 주말에 있는 대학이지. 거기만 좀 집중하세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쫓기다 보니까 이 대학들 준비 잘 안 하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수능 목요일 날 보고 금요일 하루 지나고 토요일 날 논술 시험인데 하루 만에 논술 시험이 벼락치기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미리 준비해두면 오히려 본인들한테 더 다른 애들보다 비교 우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대학들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이 대학들 중에 내가 원서를 2개 정도 썼다. 근데 경우에 따라 3개나 4개까지 쓰는 학생들도 있거든, 일정상. 그러면 시간 투자의 우선순위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교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연히 경쟁률 되게 중요해요. 경쟁률이 내가 어떤 과 지원했는데 뭐 인기 좋은 학교들 있잖아. 뭐 경희대라든지 건대라든지 정말 경쟁률이 높은 학교야. 최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내신도 안 보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라면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가는 과들이 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 조건, 그 다음에 최저 충족관,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일단 원서 쓰고 난 다음에 경쟁률을 알 거 아니야? 비교적 낮은 학교가 우선순위에 오는 거예요. 경쟁률 낮은 학교가 우선이고 최저 조건이 높은 학교, 경쟁률이 낮으면서 최저 조건이 높다면 그게 유리한 거겠지? 중요한 건 그 최저를 내가 채울 수 있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최저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상황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다 시간 많이 들이지 마. 시간 낭비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성대 뭐 글로벌 경영 뭐 이런 데가 3화 5거든. 거기를 지원은 해놨는데 최저가 높잖아. 그러니까 내가 노려볼만 하지. 근데 중요한 건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가 아리까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성대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야. 가능한 거에 하라고. 내가 이하보는 어떻게든 나온다 그러면 동국대나 숙대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원서 써놨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줄 알겠지? 자, 그래서 최저 조건 높은 거 혹은 내가 충족 가능한 거 그리고 문제 유형도 생각해야 돼. 대학별로 긴 글이 나오는 대학이 있고 짧은 글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어요. 긴 글 쓰기, 짧은 글 쓰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잘 쓸 수 있는 문제냐 못 쓸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최저 가능한 거, 경쟁률이 낮은 거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학교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꿈과 희망으로만 갖고 하면 안 된다. 가고 싶은 학교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충분히 가능성을 고려해서 투자하라는 얘기야. 이게 선택과 집중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많다면 다 준비하겠지.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할 때는 파이널 공부할 땐 당연히 시간 재고 글 쓰는 연습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강의 수강하고 역시 다시 쓰기도 해야 되고 앞에 기본 강의 들을 때야 글쓰기를 좀 생략해도 되지만 파이널 강의는 제대로 글쓰기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능 공부하고 연계해가지고 균형 유지하세요. 어쨌든 최저가 안 되면 다 헛일이잖아. 최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알죠? 그래서 수능 꼭 막연하게 뭐 잘 되겠지 이러지 말고 수능 만만한 시험 아닌 거 알지? 최대한 수능 공부에 방해를 안 받도록 논술 공부에 시간을 배치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최소 한두 시간은 해야 되는데 주말엔 2시간에서 4시간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에서 당연히 수능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능 공부를 줄이고 논술을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잠을 줄여서라도 뭐 잠 줄이면 안 되지만 핸드폰만 갖다 버려도 이 시간 확보될걸? 쓸데없는 시간 줄여서라도 그 시간에 논술 공부 시간 확보하라는 얘기다. 수능 건드리지 말고. 알겠지? 자,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주말 시험을 봤을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그 시험 봤어. 수능 끝난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죠? 자, 지원 학교 중에 똑같아요. 지원 학교 중 시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하루 12시간 이상 할 수 있거든, 이때는. 야, 수능은 끝났고 수능 결과를 가채점 해보면 알잖아. 이거 뭐 큰일은 저질러 놓은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럼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지. 12시간이 뭐야. 더 할 수 있어요. 물론 진짜 힘들 거야. 이게 한 과목을 12시간 하루 종일 하는 거 진짜 힘든데 논술은 거기다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면은 막 일주일 동안 쓴 양을 보면 어마어마해. 나중에는 다 소목에 파스 붙이고 막 아대하고 뭐 이러고 글 써요. 몇만 자, 수십만 자 써야 되거든. 그래서 글 쓴 거 보고 다시 셀프 첨삭도 하고 다시 뭐 예시 답안 쓰기도 하고 뭐 쓴 거 보고 토하고 토한 거 보고 또 토하고 뭐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는. 근데 이때도 만약에 2개 대학 정도다 그러면 특별히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2개 대학 다 준비할 수 있어. 그 정도 할 수 있어. 중대, 외대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개 대학 정도가 이때 일정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돼. 이 순서대로 정하는 거야. 그리고 최저가 가채점을 했는데 최저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고민되거든. 이게 최저를 맞춘 건지 안 맞춘 건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일단 시험은 보세요. 시험을 아예 보지 않는 건 좀 위험하죠. 아까우니까 시험은 보는데 준비 과정에서 시간 투자를 확실히 맞춘 곳에 더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뭐 그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저 맞췄더라 이런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잘 판단해야 돼. 판단하되 최저가 확실한 대학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당연히. 자, 그리고 수능 일주일 뒤에 있는 대학들이 이 대학들이에요. 요 대학들을 그렇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하대와 아주대가 있는데 여기를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이때 끼고 하지 말고
이 시험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면 돼. 단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야. 물론 지금 만약에 논리논술 4까지 다 끝내놓은 친구들이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 대학들도 조금씩 다 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대학까지 다 한 번씩 볼 수 있겠지. 그 시간에 여유가 좀 있다면. 그래도 일단 수능 직후에 있는 대학에 집중하는 게 맞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파이널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파이널 강의들이 대부분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8강에서 10강 정도 되고 한 강의당 짧은 건 60분이지만 긴 건 2시간짜리도 있고 막 그래. 공부 양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공부 양을 정할 때는 내가 하루 논술 1시간 해야지. 내가 아까 편의상 1~2시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1시간 어치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파이널 강의 때는 내가 요 1강을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번 딱 시작했으면 그 강좌는 완성시키는 것까지가 한 챕터다. 그러니까 오늘 다 글쓰기, 내일은 강의 듣기, 모레는 다시 쓰기 이런 식으로 3일에 한 세트 정도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돌리란 얘기야.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 세트씩 정리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 많지 않을 거고 마음 조급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언제 시작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보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줬잖아. 지금이 논술 공부 시작할 때고 분명히 6번의 기회가 될 테니까 뭐 원서 쓴 학생들의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6논술 썼다면 다 6논술 6번의 기회가 있는 거야. 물론 최저가 돼야 기회가 오는 거지만 그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하세요. 수능과의 균형 중요하니까 그것도 잘 지키고. 그리고 최저 없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요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최저 없는 학교만 지원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더라고. 특정 과목만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국어는 놓지 마세요. 아무리 수능 내가 안 본다 그래도 국어 공부는 해야 된다. 왜냐면 논술에 나오는 지문들이 특히 문학기나 이런 거는 수능 국어에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어는 글 읽는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국어 공부는 포기하면 안 돼요. 국어는 끝까지 붙들고 하고. 그리고 강의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뭐 정보들이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야. 그게 많긴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히 들으세요. 많이 듣다 보면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노력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서 좋은 결과 내기를 바랄게요.